새누리당 대구 북구갑 국회의원 권한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IT 강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좀 아닐 것 같다는 우려감, 개인적인 소견은 일단은 지금 분산된, 지금과 같이 부처가 분산되어서는 어떤 일관적인 정책 또 발전적인 정책을 펴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이 인터넷이고 클라우드가 생활이 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누가 만들 것이냐. 지금과 같이 해서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와이파이의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시를 조금만 벗어나서 여주 정도만 가도 하나도 안 잡힙니다. 분당도 옆으로 조금만 비껴나면은 잘 안 잡힙니다. 이래서 어떻게 모든 것이 다 인터넷이 되겠습니까? 2015년에 애들이 교과서를 안 들고 다니고 패드 하나만 들고 다니겠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교육부는 컨텐츠를 빨리 디지털화 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물론이고 이제 버스 안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고 어디서나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새로운 거를 다운받겠다 뭐 이렇게 하면은 인터넷이 안 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고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라우드가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정책적으로 제대로 폈다면 지금은 정말 클라우드가 생활이 됐을 거다. 네이버나 아니면은 KT나 이런 데서 지금 제공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떤 디스크의 대안으로만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클라우드를 쓰고 있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려면 일단 저는 가버넌스 문제가 좀 정리가 돼야 된다.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어떤 그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 이번 정부에 들어오면서, 이미 정부 들어오면서 정보통신부가 해체되고 5년 동안 저는 이 부분이 별로 활성화가 안 됐다. 소프트웨어만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라면은 지금 업계에서는 제값을 못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곳에 영역을,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을 하나 받았을 때 일단 제값을 받기가 어렵고 또 수시로 스펙이 변하면서 변경이 되고 또 다 끝나고 난 뒤에 추가로 뭐 기능 하나 두 개 해주는 거는 거의 공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관행들, 이런 관행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소프트웨어 인력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다음이나 삼성 계열사나 뭐 이런 우리보다는 좀 더 큰 기업, 중견 기업 정도로 이렇게 이동을 하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삼성, LG 이런 쪽에서 네이버나 히맥스나 이런 쪽의 소프트웨어 인력들을 많이 흡수를 해감으로써 거기 공백이 생기니까 거기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을 데리고 가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디서 데려올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데려올 데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직원들을 채용을 해봤지만 이력서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인력이 이렇게 되지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앞으로는 점점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해지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인력에 대한 이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당도 그렇고 또 다른 저희 민주통합당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인력 육성하겠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한 소프트웨어 인력은 앱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인력이 아니고 고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든가 OS, DBMS, 무슨 엔진 이런 정도를 우리가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프트웨어 어떤 개발 단기적인 개발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 교육
대학 교육을 바꿔야 된다. 대학 교육을 산업계가 원하는 어떤 그 프로젝트 형태로 한다든가 해서 테크닉만 가르쳐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방법, 그 문제 해결 방법, 또 인문학 이런 부분들도 배워서 그 창의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산업계에서 쓸 수 있는 그 산학 연계한 대학 교육 그런 교육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이제 CPND라고 하는데요. 네트워크 상에 일단은 빵빵한 네트워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플랫폼이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런 플랫폼의 측면으로 볼 때 저는 클라우드도 하나의 플랫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M2M 같은 거 그런 것도 우리가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M2M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 그 다음에 공유 경제를 형성할 수 있는 플랫폼, 이런 플랫폼들이 다 소프트웨어인데 이런 플랫폼이 제대로 잘 형성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컨텐츠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이런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우리가 게임이라든가 뭐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컨텐츠들, 이런 컨텐츠들을 형성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가지 클라우드, 모바일, 소셜 인포메이션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다 이제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 인포메이션 앞으로는 그 데이터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나오는 게 가장 정답입니다. 저는 네이버가 앞으로 얼마를 버틸 수 있을지 사실은 궁금합니다. 우리가 찾는 데이터를 실제로 네이버에서 찾으면 원하는 게 다 나옵니까? 지식인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정확한 정보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앞으로의 이런 검색의 결과는 저는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글이 미국의 도서관에 있는 책들은 모두 다 디지털화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그걸 근간으로 해서 분석해서 답을 줄 겁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검색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경쟁했을 때는 우리 네이버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빅데이터 시대에 어떻게 우리 또 사는 게 변할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한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